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교조 청년부위원장 전승혁이라고 합니다. 9월 21일 본회의 1번 안건부터 4번 안건까지 교원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뜨거운 그리고 열심히 싸웠던 투쟁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9월 2일 50만 교원의 총궐기, 9월 4일 징계를 각오한 공교육 멈춤의 날과 집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뿌듯하고 뜨거웠습니다. 정교조는 이에 발맞춰 국회의원들과의 입법활동, 마지막 국회 농성장을 지키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6개 교원단체와 함께 성명서 발표, 그리고 입법 요구안 발표 등을 통해서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교조는 지금도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9월 21일에 통과된 주요 법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이 통과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원지휘법에 반영되었습니다. 아동학대가 신고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조사가 있을 시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당했을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조항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와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가 남발되었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한다는 문항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고충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무고죄, 업무방해죄, 반복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넣는 행위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되면서 우리가 좀 더 법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둘째로 학교의 민원 업무 처리를 학교장이 담당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악성 민원에 선생님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민원 책임자를 정확하게 학교장으로 명시하여 학교에 악성 민원이 있을 때 학교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도 통과되었는데요. 특히 교원지휘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권 침해 행위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통과되었습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 행위 신고 의무를 신설해서 누구라도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 당했을 때 조금 더 선생님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항들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관할청이 형사고발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해당 교원의 요청이 없이도 심각한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 행위자에 대해서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것입니다. 네, 기타 주요한 법안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권 침해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요.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피해 교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으로 학교안전공제회 등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권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새롭게 법을 개정하였고요. 다음으로 보호자가 교권 침해를 할 경우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조치가 가능하고 특히 이것을 이유 없이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보호자의 의무를 넣어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의무사항을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통해 그동안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를 당해도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교육청의 의무와 보호자의 의무를 담은 법안이 만들어짐으로써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유아교육법 개정입니다. 그동안 유아를 생활지도하면서도 제대로 된 권한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유아교육법에 유아생활지도권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 조항과 유치원장이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보호자의 의무,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내용까지 유아교육법에 담겼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노력이 이번 법 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교권 확립에 한 발짝 다가섰지만 아직 남은 과제는 많습니다. 우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원인이 되었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12월에 본회의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 지금 제출해 있는 강기윤, 고영인, 송석준, 권칠승 등 각종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가 분리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는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동시에 신고되어 아동학대가 무죄로 판명나더라도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청에서 신고 접수를 하고 그리고 조사하여서 정당한 학생지도 활동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지금처럼 곧바로 형사사건화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음으로 분리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 즉시 분리 조항을 마련했지만 분리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디에서 지원할지 그리고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권 침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 적응을 어려워하는 학생 그리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 등을 따로 분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과 인력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에게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제도들이 강민정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안도 추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았으면 합니다. 교권 확립 이제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12월 본회의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정교조는 지난 9월 동안 전국의 국회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방문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동의서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추가 입법 과제들을 12월 본회의 때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애씁시다. 다음으로 선생님들이 현장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없다고 얘기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학대 관련 법안과 강민정 의원이 낸 여러 가지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더불어 현장의 변화를 위해서 교육부와 교육청과 교섭까지 하여 교권 확보가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싸워 나가야겠습니다. 그 과정에 전교조가 조합원 여러분과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